1화 그물로 군림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부패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에 홍계 조작,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무효한 동의서 사용 등 위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련 공직자들은 오히려 이들 위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수많은 민원 제기,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지역마다 30여 건의 재판을 거치면서도 적법한 조치와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일부 공직자들은 무법자의 경지를 넘어 주어진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 힘없는 일반 국민과 관련 법을 짓밟는 국민이 상대할 수 없는 그물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서 해야 하고 행정작용과 사법작용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신사 1구역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 1구역의 위법 사례를 공개합니다. 위법사항 첫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부터가 위법하고 무효한 것이었습니다. 신사동의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은 2006년도 12월 29일에 이루어졌고 서울시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는 2009년 12월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공덕동의 경우는 추진위 구성 승인이 2006년도 8월 7일에 이루어졌고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그 5년 후인 2011년 6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위법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전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은 위법하고 무효한 것이란 점입니다. 2006년도 당시 시행되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구역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승인이 이루어진 2006년도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승인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위법하고 무효한 것이면 물론 위법 행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법한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2009년도 10월 29일 선고 2009-2-1297 판결과 2014년 6월 12일 선고 2012-12051 판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 관계가 불명확, 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은 여러 법 규정 및 추진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진 시장군수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무효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 판례입니다. 위법한 내용 두 번째입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사업구역을 변경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구역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하여 새로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을 받거나 기존 추진위원회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이러한 위법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위법한 내용 세 번째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이 있었습니다. 본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문제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의 문제이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이루어진 2006년도와 최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2012년도 사이 6년간에 걸쳐 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입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조합설립 동호자들과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분하여 2006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 6년간 특히 개별주택 공시가격 부분에서 표준주택의 평균 상승률이 32.55%, 연평균 5.43%입니다. 이었음에 반하여 재건축 추진을 반대하다가 조합설립 동호서를 제출하고 추진위원이 된 한 주민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 동안 표준주택 평균 상승률의 2배가 더 넘는 79.55%, 연평균 13.26%입니다. 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인 반면 재건축을 반대한 한 주민주택의 경우 6년간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년 평균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3.08%, 연평균 0.51%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작이 아니고는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구역 내는 4개소의 표준 단독주택이 있고 6년간의 표준 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이 32.55%, 연평균 상승률 5.43%였는데 반하여 재건축 동호자의 경우 같은 6년 동안에 79.55%, 연평균 13.26%, 재건축 동호서를 제출하지 않은 반대자의 경우 6년간에 걸쳐서 합계 3.08%, 연평균 0.5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의 주택공시가격을 터무니없이 떨어뜨리게 되면 추후 재건축 추진 반대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에서의 감정평가 금액을 대폭 낮출 수 있게 되어 재건축 추진 반대자한테는 터무니없이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찬성자한테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 시리즈 제2화에 게재하겠습니다. 위법한 내용 네 번째입니다. 기만과 사기 행각으로 조합설립 동호서를 진구하였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의 경우 조합설립 동호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의 개발이익을 실제보다 약 7.5배 부풀려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을 기만하며 조합설립 동호서를 진구하였고 한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동호서를 제출받아 조합인가 신청에 사용한 후 약속을 어기는 사기 행각에 의한 동호서를 진구한 사례도 있는데 위법한 행위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할 것입니다. 위법한 내용 다섯 번째입니다. 통계 조작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경우는 지난 2012년 7월 20일자로 최초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있었는데 조합설립 동호자 수가 법정 동호일에 미달하자 전체 토지등 소유자 222여 명을 조사해 놓고도 동호자 수 142명으로는 법정 동호율 75%를 맞출 수 없게 되자
전체 토지등 소유자 수 220여 명을 186명으로 축소하는 통계 조작을 하여 동의율 76.34%로 만들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고, 신청한 내용대로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졌으며, 이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그 후 서울시 행정심판에 이은 행정소송으로 무효 확인 및 확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2013년 11월 13일자로 무효 확인 및 확정이 이루어지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2013년 12월 29일 다시 두 번째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과거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 주로 제출받은 과거의 무효한 조합설립 동의서를 가지고 두 번째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때에도 역시 조합설립 동의자 수가 법정 동의율에 미달하자 전체 토지등 소유자 수에서 임으로 3명을 축소시키는 통계 조작을 하여 조합 설립 동의자 수가 법정 동의율에 도달한 것처럼 꾸며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 내용대로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 또한 통계 조작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은 2014년 1월 6일자로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조사 파악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24명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동의자 명부에서 3명을 재건축 사업구역 내 편입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작하여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를 221명으로 축소시켜 동의율이 75.57%에 이르는 것으로 하여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고, 신청한 내용대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동의자 명부의 끝부분입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 224명을 조사해 놓고 동의자 수 167명으로는 법정 동의를 맞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3명을 편입 면적이 아니라고 임의로 제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3명은 소재지 지번이 재건축 사업구역이면 물론이고 재건축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2012년 7월 20일자 최초 조합 설립 인가 후 2014년 8월 10일자로 조합 측은 이들 3명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이 소제기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가합 33069 소유권 이전 등기소의 당사자 명단에 이들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2월 11일자의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역시 통계 조작에 의한 인가 신청 및 인가였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신사 1구역의 2회에 걸친 조합 설립 인가서입니다. 두 번에 걸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축소 조작하여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역시 동의자 수가 법정 동의율에 미달하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 7명을 축소 조작하고, 일부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받지도 않고 동의자로 산정하여 법정 동의율에 도달한 것처럼 통계 조작하여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2014년 3월 28일자로 인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법한 내용 6번째입니다. 무효한 동의서로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자로 개정되어 법 제16조 제6항이 신설되었고 제17조 제1항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제16조 제6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조항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는 법 제1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6항이 신설되면서 과거 법 개정 이전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한 조합 설립 추진위한테는 법 개정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를 새로 진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이 법 조항의 시행 시기를 법 개정일로부터 1년간의 여유를 두어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의 사전 홍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2012년 초 2012년 달라지는 공공관리제도라는 안내문을 통하여 조합 설립 시 분담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였고, 그 의미는 조합 설립 동호서 신고 전 분담금 공개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했다는 의미이고, 공개 주체는 추진위원회이고 시행일은 공포 1년 경과한 날부터라고 유인물을 제작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이 서울시가 2012년초 홍보한 2012년 달라지는 공공관리제도란 홍보물입니다.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구도시정비법에 따라 2010년 8월 6일 주택 재건축 사업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0년 11월 26일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고 그 후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10년도 8월 6일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 사용되었던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호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도시정비법에 따라 2010년 8월 6일 주택 재건축 사업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0년 11월 26일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고 그 후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10년 8월 6일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 사용되었던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호서는 새로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휘신해주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정부 유권 해석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기 전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은 경우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한 후 다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휘신해주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정부 유권 해석입니다. 다음은 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무효한 조합설립 동호서로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17조 제1항은 서면 동호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 동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본 법 제17조 1항 역시 2012년 2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과거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동의 방식에서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 역시 국토교통부 회신을 보면 도시정비법 제17조 1항에 따른 동의 방법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 동호서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서면 동호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 동호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라고 회신해주고 있고 법제처의 정부 유권 해석도 똑같이 인감증명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과거에 동의받은 조합설립 동호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정부 유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국토교통부의 지류유신 및 법제처의 정부 유권 해석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6항과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조합설립 동호서는 조합설립 인가에 사용될 수 없다라고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서울시 은평구 신사 1구역과 서울시 마포구 공덕 1구역의 경우는 과거 관련 법 개정 이전인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 주로 제출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6항과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무효한 조합설립 동호서에 의해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제처의 안내 내용입니다. 정부 유권 해석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 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 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정부 유권 해석이라고 하고 정부 입법을 총괄 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유권 해석은 행정기관의 법 집행 작용을 위한 해석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주는 기능이고 법제처의 정부 유권 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 유권 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 후 감사 등을 통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 유권 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 행위입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 행정과 부패 행위가 분명한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공직자들이 관련 법령이나 국토교통부 휘신, 법제처의 정부 유권 해석 등을 무시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무효한 추진위원회에 의해 기망과 사기 행각으로 조합설립 동호서를 진구하고 무효한 조합설립 동호서에 기초하여 통계 조작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하고 조합인가가 이루어졌음 물론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작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8년여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민원제기,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각 지역마다 30여 건의 재판을 거치면서도 적법한 조치와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일부 공직자들은 무법자의 경지를 넘어 주어진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 힘없는 일반 국민과 관련 법을 짓밟는 국민이 상대할 수 없는 괴물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제2화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과 관련한 세부 내용입니다.